푸른방송은 29일 푸른방송 스튜디오에서 대구 강서소방서를 대상으로 미디어 실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달성군은 29일 육아업 한정리 596-1번지 1원에서 육아 한정 파크 골프장 개장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거리두기 조치 완화에 이어 5월 2일부터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해 시행한다고 시에서는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메이크 활동을 통해 제조산업 고도화와 제조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메이크 스페이스 스타트 라인을 개소했습니다. 오페라를 사랑한 피아니스트 장윤영의 반주 리사이틀이 8일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설홀에서 열립니다. 누가 뭐래도 세상 끝까지 내 편 연극 친정엄마와 2박 3일이 6월 17일과 18일 양일간 계명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에 4월 28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푸른방송은 29일 푸른방송 스튜디오에서 대구 강서소방서 행정안전과를 대상으로 미디어 실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교육은 대구 강서소방서 행정안전과 5명을 대상으로 실전 영상 촬영 기법과 활용 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 실무 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영상 및 사진 촬영과 개인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강서방서 예방 홍보팀에 근무하는 송상우로 합니다. 지금 2시간 동안 제가 들으면서 이 사진 기법이 이렇게 다양한지를 진짜 알게 되었고, 오늘 요 계기로 해서 한 2-3가지 지금 정확하게 제가 좀 배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진 촬영하는데 특히 그 휴대폰으로 앞으로 예쁘게 찍어가지고 사랑받는 남편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하여튼 푸른 방송 전 PD님 외에 관계자님 이렇게 교육 이렇게 우리 홍보팀 사진 기법 교육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또 이렇게 기회가 있으면은 교육을 좀 받고 싶습니다. 하여튼 프로방송 관계자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서소방서 대응구조과 구조구급팀 소방사 성문주입니다. 멀게만 느껴진 촬영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쉬운 예시와 적절한 설명으로 많은 걸 배운 것 같고, 또 배운 거를 또 실생활에서 많이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서소방서 예방안전과 안전지도팀 소방사 손판석입니다. 오늘 저의 교육 목적은 무작정 예쁜 사진을 찍고자 촬영 기법이나 이런 걸 배우려고 했는데, 그 속에서 어떤 의도를 담느냐는 중요한 메시지를 받은 것 같아서 알찬 교육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푸른방송과 강서소방서는 2021년 10월 6일 소방안전교육 프로그램 지원과 지역사회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지역민들에게 유익한 정보 제공과 화재 및 안전사고 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달성군은 29일 육아업 한정리 596-1번지 1원에서 육아 한정 파크 골프장 개장식을 개최했습니다. 육아 한정 파크 골프장은 4,559제곱미터의 9홀과 화장실을 조성했으며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또한 4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시설 확장을 위한 공사도 추진 중입니다. 김문호 군수는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파크 골프장에 대해 추가 조성한 육아 한정 파크 골프장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체육 활동과 여가 생활을 즐기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파크 골프는 소규모 공간에서 골프의 게임 요소를 결합한 생활 스포츠로 장비와 규칙이 간단해 나이와 상관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 최근 인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6일 개장한 가창 파크 골프장을 비롯해 가창명가 육아업에 신설된 파크 골프장 2개소가 정식 오픈하게 됐습니다.
지난 거리두기 조치 완화에 이어 5월 2일부터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해 시행한다고 시에서는 밝혔습니다. 실외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나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 스포츠 경기의 관람만 실외 마스크 착용은 의무이며 이외 실외 마스크 착용은 해제됩니다. 단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고위험군, 실내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공고하고 또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번 실내 마스크 완화 조치는 5월 2일부터 별도 조정이 있을 때까지 적용됩니다. 최근 확진자 감소세는 보이고 있으나 방역 위험 요소들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만큼 실내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 수칙은 계속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구시는 메이크 활동을 통해 제조산업 고도화와 제조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메이크 스페이스 스타트라인을 개소했습니다. 성서산업단지 내에 들어선 메이크 스페이스 전문랩 스타트라인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대구 융합 R&D 센터 내 1에서 3층과 13층에 1486제곱미터 규모로 구축됐으며 창업자와 근로자들의 메이크 교육과 체험 활동 등을 돕는 대구형 산업단지 특화 메이크 스페이스로 5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났습니다. 스타트 라인에는 네트워킹 공간과 관련 전문 장비가 갖춰졌으며 또한 전문 인력의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공간과 창업자의 입주 및 편의 공간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아울러 초기 제품 제작 지원부터 수요자 맞춤형 메이크 교육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도 계획돼 있어 메이크에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스타트라인 홈페이지와 대구 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페라를 사랑한 피아니스트 장윤영의 반주 리사이틀이 8월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스롤에서 열립니다. 피아니스트 장윤영은 대구예술대학교 피아노과를 졸업하고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피아노과를 졸업,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 마스터 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계명대학교와 울산대학교 외래교수를 역임하고 경북예고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세상 끝까지 내 편, 연극 친정엄마와 2박 3일이 6월 17일과 18일 양일간 계명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누가 뭐래도 세상 끝까지 내 편, 엄마 강부자와 미혼하고나 세상에 하나뿐인 내 새끼, 딸 윤유선이 열연을 펼칩니다. 다양한 엄마로 변신해 온 데뷔 60년차 국민엄마 강부자가 12년 동안 지켜온 단 하나의 엄마 캐릭터. 엄마가 희생하는 시대는 갔다고 공상맞은 심파라고 할지 몰라도 딸내미들이 언제든 찾아와 펑펑 울 곳 하나쯤은 남아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강부자는 초연부터 자그마치 12년 동안 700회가 넘는 공연을 원캐스팅으로 소화해온 이유라고 말합니다. 과연 대한민국 국민엄마이자 연기 인생 60년 대배우의 저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TV 드라마를 라이브로 보는 듯한 친숙한 연기, 밖에선 똑 소리 나고 안에선 톡 쏘는 딸들의 초상, 윤유성, 자칫 뻔할 수 있는 심파 가족극은 강부자의 뒤이은 윤유선의 등장만으로 이내 TV 인기 드라마를 켠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미지는 차분한 맏며느리, 현실은 할 말 다하는 딸로 국중 캐릭터와 100% 싱크로율, 안방 드라마를 라이브로 보는 듯 엄마와 딸의 실감나는 티키타카를 선보입니다. 이번 공연의 자세한 정보는 계명아트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4월 28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영상 콘테스트 개최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숨겨왔던 끼와 흥을 뽐낼 수 있는 노이락, 질기락, 펼치락, 랜선 장기 자랑을 5월 22일까지 개최합니다. 전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장기 자랑은 평소 고마운 분들에게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을 전하면서 가족, 친구들이 함께 즐겁게 끼와 재능을 펼치는 영상 콘테스트입니다.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을 맞아 직접 만나지 못하는 부모님, 은사, 배우자, 연인, 동료, 이웃, 친구들을 비롯해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고마움, 희망과 응원 메시지를 주제로 하여 끼와 흥을 펼치는 장기자랑을 촬영한 3분 이내 영상을 공모합니다. 장기자랑 영상과 신청서는 이메일로 접수하고 참가 기간은 5월 22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는 달서구 홈페이지와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수상작은 선정 이후부터 지속적인 달서구 홍보를 위해 달서구 SNS, 홈페이지, 소식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쓰레기 무단 투기가 빈번한 의료수거함 집중정비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지난 26일부터 도로나 골목 통행의 안전에 문제를 초래하거나 쓰레기 무단 투기가 빈번한 의료수거함에 대한 집중정비를 4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1990년대에 등장한 의료수거함은 지자체 신고 없이 설치가 가능해 도로 상황에 관계없이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됐으며 지속적인 관리에도 의료수거함의 반복적인 장소 이동으로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달서구는 3월 의료수거함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374개의 의료수거함에 자진 철거 안내문을 부착했으며 특히 4월부터 주변 환경이 불결한 의료수거함 34대를 지정해 자진 철거하지 않은 의료수거함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강제 철거 및 공고 후 매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육 공간으로 활용될 달성 테크노 스포츠센터 기공식을 지난 22일에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달성 테크노 스포츠센터는 육아읍 상리 971번지 1원에 대지 면적 23,000제곱미터, 지하 1층에서 지하 3층 연면적 5,079제곱미터 규모의 시설로 들어설 계획입니다. 2017년 9월 부지 확보와 체육시설 용지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했고 특히 국민체육센터 생활 및 작년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30억 원을 확보하며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기본 구상과 타당성 조사, 실시 설계, 건설 기술심 등을 행정 절차를 거쳐 22년 4월 22일 기공식과 함께 공사에 착공했으며 사업비 총 215억으로 지상 1층에는 수영장, 역류 앞풀, 지상 2층에는 헬스장, 체력 측정실, GX룸, 지상 3층에는 다목적 체육관, 문화광장시 등이 설치될 계획이며 23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 청소년센터에서 달성군 청소년 기자단 운영을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달성군 청소년센터에서는 지난 16일 달성군 청소년 기자단 발대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활동 및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달성군 청소년 기자단은 관내 만 13세에서 24세 청소년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발대식에서는 위촉장 수여, 활동 안내, 청소년 기자단을 위한 취재 기사 작성을 주제로 전문 교육도 진행했습니다. 청소년 기자단은 전문 교육 및 방송국 체험 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언론인에 대한 진로를 체험할 예정이며 달성군 문화 소개, 달성군 축제 및 행사 취재, SNS 콘텐츠 제작 등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취재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활동 성과는 카드 뉴스 및 영상 뉴스를 SNS를 통해 지역 주민과 공유하며 청소년의 시각으로 해석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연간 발행물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교육 소식입니다. 서재초등학교 전교생 대상 흡연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관련 이야기입니다. 서재초는 지난 19일 전교생 대상으로 흡연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갈수록 더해지는 학생 건강관리의 중요성에 흡연이 큰 해악이 되고 있어 학생들에게 흡연의 위해성을 널리 알리고 또한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과 무분별한 약물 사용을 경계하기 위한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교육은 대구 흡연 음주 예방 연구소 주관으로 1교시에는 저학년을 대상으로 방송 교육을 실시하고 4학년부터 6학년들은 시간을 나누어 전문 강사들이 체험형 활동 등 다채로운 체험 활동으로 교육의 효과를 높였습니다. 방송교육은 다양한 식탐각 자료를 활용한 영상으로 담배의 유해 물질을 소개하고 담배의 해로움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어 담배에 대한 경각심과 흡연을 멀리하는 의지를 높였으며 마약류 및 음주의 위험성도 제시하여 가족들에게도 알리도록 했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4월 28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달서구 달성군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기획기사를 게재해 우리 가게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 함께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대구 달서구는 4월 30일 신당동 대학가 주변 청소 취약 지역에서 대학생 자원봉사자 계명 카리타스 봉사센터가 참여하는 대학생 청결지킴이 무단투기 단속체험 아카데미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달서구는 청소 취약지인 대학가에서 무단투기 단속반과 함께 단속 현장 체험을 진행하는 대학생 청결지킴이 무단투기 단속체험 아카데미를 월 1회 운영합니다. 참여자는 불법 투기 단속 보조 활동과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홍보 활동을 펼칩니다. 대학생 청결지킴이 무단투기 단속체험 아카데미는 4월 30일 자원봉사자 20여 명이 참여한 첫 활동을 시작으로 11월까지 8회 진행할 예정입니다. 달서구는 2021년에 대학생 청결지킴이 활동을 26회 실시해 과태료 50건을 부과하고 홍보물 770여 부를 배부했습니다. 최운백 달서구청장 권한대행은 대학생 청결지킴이 무단투기 단속체험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대학 간의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가 전파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깨끗한 달서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화원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관내 저소득 홀몸 어르신 100가구를 방문해 감사의 마음을 담은 카네이션과 롤 케이크를 전달하는 뜻깊은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카네이션 및 롤케이크 전달 행사는 자녀들이 찾아오기 어렵거나 자녀가 있어도 연락이 끊어져 홀로 지내온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이 방문해 안부를 묻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카네이션을 받은 어르신들은 가족들도 보기 어려운 어버이날에 이렇게 직접 찾아와 고마운 선물을 챙겨줘서 너무 감사하다. 행복한 어버이날이 될 것 같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김진천 화원읍장은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사회에 따뜻한 관심을 갖고 나눔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드린다. 카네이션과 롤케이크가 어르신들에게 작지만 큰 선물이 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화원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필란 민간위원장은 꽃보다 더 활짝 핀 어르신들의 웃음을 보니 지역사회 전체가 훈훈해지는 것 같다.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꾸준히 나눔 봉사를 실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전달받은 카네이션과 롤케이크는 관내 저소득 홀몸 어르신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대구 달서 소방서는 신축되는 건축물 특성상 완공되지 않은 소방시설 사용 대신 소방서 자체 보유한 소방장비를 활용하는 전술 개발과 아울러 소방시설 이해도 및 예방 인원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신축 고층 아파트에 대하여 호스릴 전개 훈련, 특수차량 위치 선정, 소방시설 작동 확인 등 소방안전 확보를 위해 시연회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번 시연회는 올해 6월 입주 예정인 신축 고층 아파트에서 시공사 관계자와 소방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건축물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설명과 각 동별 설치된 소방시설 작동 확인, 특수차량을 활용한 구조 진압 대책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실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완공되지 않은 소방시설 대신 소방차량에 장착된 호스릴 활용, 진압 전술 개발, 각 동별 특수차량 위치 선정 및 송수관 점령 훈련 재현 설비 등 소방시설 작동 원리 및 시범 작동 등입니다. 이진우 서장은 신축되는 고층 아파트 등에 대하여 현장에 맞는 진압 전술 개발과 아울러 예방 민원 업무 능력 향상으로 대시민 소방 서비스 강화를 통한 안전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 참사랑봉사단 전기통신지구는 대구시 동구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는 2022년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시설물을 정비 보수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선정돼 올해 10월까지 총 7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는 총 4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이 가운데 300만원은 우수 공모 사업 선정 지원금이고 나머지 금액은 공사에서 부담합니다. 이번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선정된 가구는 동부 지역에 소재하는 조선가정이나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주거하는 가구로 여러 불편을 힘겹게 견디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사는 선정된 가구 중 첫 번째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21일 동구재가노인돌봄센터와 함께 주거환경 개선사업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주요 개선사항은 노후된 전기배선 일괄 교체, LED 조명 등 신설, 콘센트 및 스위치 교체, 화재 발생 우려 해소, 배선 정리 등입니다. 공사 홍승활 사장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전기 수요가 많은 여름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